드시면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은 이제 기초과정 하도록 해볼게요. 55쪽입니다. 55쪽. 55쪽에 있는 이 내용들은 이미 우리가 해오면서 다 한 번씩 언급을 했던 내용들입니다. 했던 내용들이고, 요 대목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책에 내용이 있으니까, 보면 옆으로 이제 오행으로 목화, 토금, 수라고 이제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 밑으로는, 뭐, 물질, 그죠? 오행과 종류, 이래갖고, 뭐, 오행은 목화, 토금, 수로 되어 있지만, 밑으로는 물질, 음양오행, 수리오행, 천간지지, 쭉 우리가 해왔던 내용들입니다. 사실 해왔던 내용들이고, 여기서 몇 가지만 제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다섯 번째가 여섯 번째 뭐 오음이라고 있습니다. 오음이라고 있는데 여기에 있는 오음은 소리를 이야기하는 거죠. 소리를 이야기합니다. 여기 있는 소리는 오음은 목화, 토금, 수는 오음을 목화, 토금, 수가 그죠? 목은 기억 되어 있고 화는 태가 토는 금은 시옷, 치옷, 지옷, 치옷. 이렇게. 자, 지금 자금을 이렇게 분류해 놨습니다. 분류했는데, 이 내용은, 저번 뭐 분기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요 기억과 키역이나 이런 자음들은 이 오행의 기운이 있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기운을 가지고 있다. 목의 기운이, 요 기억이나 키역이, 요게 목의 요러한 소리는 목의 기운, 목의 오행의 기운을 느끼게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건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 근거는 국어선생님 계신가 모르겠는데, 이 근거는, 세종대왕, 거기서 우리 소리 글을 만들 때, 거기서 이미 오행이라는 게 기록돼 있어요. 기록돼 있고, 거기에서 오행, 우리 부르는 소리에도 오행의 기운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해례본에 거기에 나와 있더라고요, 해례본에. 그래서 그걸 근거로 한 거고, 지금 일반적으로 이제 명리학을 하시는 선생님들이나 특히 성명학을 하시는 선생님들은 토와 수가 바뀌어져 있습니다. 지금 제 책에는 이렇게 기준되어 있지만, 과거에 해오던 사람들은 토를 이형이나 이렇게 해놔놓고, 수를 여기 이제 이렇게, 이제 이거죠.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토와 수가 바뀌어 있는 거죠. 소리 바뀌어 있는데, 요거는 이 근거가 불분명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오행만 제대로 알면, 요 목의 소리가 어디에서 목의 성정만 이해하면 목은 어디서 위치가 입 안 구강 구조를 우리가 볼 때 목은 자 수를 먼저 이해해 보겠습니다. 수는 말 그대로 수 또는 씨앗 어둡고 우리가 해오던 거 아니면 기초 과정에서 그죠? 저 깊은 곳이거든요. 수 씨앗 거기서 처음 나오는 소리가 이 목이에요. 목. 그래서 기역. 이 소리가 저 안에서, 목 안에서 나와요. 수의 소리를 내보세요. 수의 소리를. 이 소리부터 내볼게요. 미음, 비읍, 피읍. 요거는 입술에서 같이 있는 소리입니다. 그죠? 이응, 히읗 해보세요. 저 안에 목젖 있는 깊은 곳에서 나온 거죠. 요게 수예요. 수의 위치에서 나오는 소리란 말입니다. 토는 우리가 입 구강 구조의 토는 우리가 토의 성정은 어떻습니까? 음과 양의 위치를 바꾸는 거잖아요. 수렴하거나 바꾸고 음량을
그죠? 교차하게 하고 양의 운동성을 음의 운동성으로 바꾸게 하고 이거지 않습니까? 전달하게 하고 그 입안에서는 어디일까요? 입술이거든. 그 지금 발음해보면 미음, 비읍, 피읍이 토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지금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계속적으로 해왔던 게 있거든. 이름을 비싸게 받고 지준 게 있으니까. 그렇다면 많은 학자들이나 관심 있는 사람들이 연구를 해서 그게 아니다. 그게 잘못됐다. 이게 맞다라고 하면 바로 수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래 하는 사람들이 있고 일부 교수진들은 이렇게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인정을 하고 뭐 해리본에서 그건 나와 있고 또 우리가 또 금방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오행의 성정만 제대로 알면은. 근데 요렇게 이제 이 오행의 기운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름에다가 치중 포커스를 딱 맞춰가지고 뭐 개명을 하거나 뭐 시장하든 이름 짓거나 하는데 거기에다만 포커스를 두기 때문에 이름에 큰 의미가 안 실어지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근데 모든 소리에는 보면 그 소리 내는 그 단어에는 사실은 그 기운이 전달되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저쪽에서도 달성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존중심이 내포되어 있는 단어들을 하면서 그 뒤에 욕이 뒤따라가기는 어렵거든요. 그런데 윗사람한테 그 하면서 욕이 뒤따라가기 어려워요. 그래 아래 끝으로 내가 알로 보면서 하는 말들에는 뒤에 욕이 자연스럽게 따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어떤 기운일까 아닐까요? 내가 느껴지는 기운일 거 아닙니까? 또 상대가 느껴지는 기운일 거 아닙니까? 기분 나쁘게 들리면은 기분 나쁜 기운이 전달된 거거든요. 그 우리 부리는 이름들도 그렇잖아요. 근데 과거에는 이제 과거에 이름 지을 때는 보면 뭐 남존 여비 어떤 그런 것도 있었고 남아 선호도 있었고 뭐 상당히 이름도 상당히 유행 따라 이름 많이 돌아가고 하는데 옛날에는 또 어떻습니까? 뭐 아들을 낳아야 되는데 계속 딸만 놓으니까 끝에 딸 마지막에는 끝짝 하고 뭐 이렇게 그죠? 이름을 말짝 하거나 그죠? 또 아니면 이름을 막 지어야 그 다음에 아들을 놓는다 하고 이제 이렇게 안 했습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이름을 막 짓고 이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현대 세대에 와서는 이제 이 개명도 많이 하죠. 개명 많이 해도 다 많이 바꿔주고 이제 이랬는데 요거 쓰임은 그렇습니다. 요건 일반적으로 지금은 개명이 대세입니다. 아주 많이 합니다. 또 쉽게 개명도 되고. 그런데 요거는 이제 오행에 이름을 잘 지으려고 하면 지금 성명학으로 요거 활용을 한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요거 이제 제 이름을 놓고 보면 제가 성이 바깥거든요. 가운데 있어요. 제가 박규성입니다. 요걸 놓고 본다면 그죠? 요거 자 하나만 딱 놓고 보면은 그죠? 초성을 보려고 비읍은 우리죠 토지요. 그럼 오행을 토로 놓고 그죠? 요거 이제 기억이잖아요. 기억을 놓고 보면은 목이죠. 요건 또 이 앞에 시옷은 금이죠. 금. 성은 바꿀 수가 없잖아요. 토인데 이 뭐 극하고 그거 다 극해요. 그럼 이게 잘못됐다는 거죠. 이 잘못 지어진 이름이에요. 제 이름이지만 근데 누가 지었노 알아보니까 이제 저는 이제 본 적이 없는 할아버지가 짓는데 이분이 이제 그 일제시대 때 이 공부는 나름대로 공부를 하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 공부는 뭐냐면 한자로 획수만 맞추는 성명학이었어요. 그래 한자 획수는 잘 맞아. 원형 이정으로 딱 맞아요. 확인해 보니까. 완전 요것만 봤구나. 그죠? 그랬는데 별규자 별성자 쓰니까 나름은 귀한 집에 맏아들로 태어났으니까 좀 잘 크라고 별규자 돌림인데 별규자 뒤에 별성자를 갖다 붙여가 좀 대보라고 했는데 이름 건물이 잘못됐어요. 부르는 이름이. 근데 토라면 지금 이제 이름을 짓다 보면 참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요거 무조건 여기 토라면 두 번째 들어가야 될 오행은 무조건 생해야 되거든요. 토를 생하는 건 화 내지 금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래 생하든 이래 생하든 관계없어. 그래서 생하는 만약 여기 금이 들어가면 그 다음에는 또 화 내지 아니 금과 생하는 관계는 토오행이나 수오행이죠. 그죠? 또 중간에 글자가 화가 들어간다면은 끝에는 또 같거나 생하거나 돼요. 그럼 같거나 들어갈 게 화 또는 목 또는 목은 들어갈 하면 벌써 극하기 때문에 이 끝자니까 그죠? 이 끝자는 목 또는 토죠. 화생토. 이 들어간 게 굉장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딱. 근데 성에 따라서 두 번째 이름 글자는 완전히 제한되어 있죠. 특히 완전히 제한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우리 이제 명을 풀어서 두 번째에 들어가야 될 오행을 찾아내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하다 보면 진짜 이 쓸 자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요 받침에 있는 요 자의 오행을 활용을 하는 거죠. 요 하루 지금 이미 목곡토 돼버리잖아요. 그죠? 목곡토 됐지만은 요걸 활용해서 그 다음에 요거는 이미 이제 목이지 않습니까? 목이니까 화로 하거나 또 이제 다른 걸로 수로 하거나 이제 이렇게 변칙적으로 이제 그렇게 하고 합니다. 그리고 이름 지을 때는 원래 이름 지을 때는 이걸 가장 우선적으로 합니다. 소리가 내는 소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요 이제 한자 우리 한자 문화권에서 한자죠. 그 하나하나의 한자가 뜻하는 그 자음 그죠? 그 자음이 자원 그죠? 그 형태 그걸 가지고 그 글자들의 형태를 보고 거기에 따른 또 오행을 맞춰야 되고 그게 힘들면 그 부수 우리 한자는 그 무슨 나무목변 불화변 이 오행입니다. 오행이 있거든요. 그 오행을 가지고 그 한자가 바로 오행이다. 물수변이 들어가면은 수의 오행이 그 자원이 그래 돼서 모르면 그래 하면 됩니다. 세건변이 들어가면은 그 한자가 뜻하는 자원은 금의 오행입니다. 그래 돼서 토가 들어가면 그 토고 그렇게 되거든요. 이제 그거만 이제 첨가해서 하시면 되고 어쨌든 이 활용법은 명에 놓고 내가 필요한 오행에 그 자음을 쓴다. 되죠? 예, 그렇게 활용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면 그 밑에 이제 수는 뭐 38, 27, 뭐 50, 49, 16 해놨는데 이거는 저기에서 나온 얘기인데 좀 뭐 하도낙서에 나온 얘기입니다. 하도낙서에 나온 얘기다. 하도낙서에 나온 얘기가 거기서 하도낙서의 제일 첫 하도낙서의 그림이 이렇게 그림이 되어 있습니다. 그 그림이 그래서 이 38목 어쩌요? 예, 38목이고 화는 27화다 하는 이 내용들은 하도낙서에 나와 있는 그 숫자인데 그래서 우리 지금 현대의 명리에서는 이 숫자를 그 오행에 그대로 적용합니다. 목은 2와 7을 말하고 그죠? 화는 목은 38이고 27이고 이 그림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네모의 이런 형태의 그림인데 수가 생명이 이제 일을 하나를 뜻하는데요. 가운데가 이제 이 5가 들어가거든요. 점 5개. 그래서 1과 가운데 5를 담으면 점이 6개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 6개. 얘가 1과 6은 수의 숫자를 말하고 이거예요. 1. 그 다음에 2는 화로 넘어가죠. 화는 여기가 화잖아요. 화는 점이 2개 있고 5개를 더하니까 7개가 되죠. 두 개 합치면 7개. 2, 7, 화. 그죠? 그 다음에 3은 목으로 넘어가죠. 목은 하나, 둘, 셋,
그다음 뒤에 5개를 더 적혀 있죠. 여기는 3, 8 따지면 3과 8은 목이고 2와 7은 화고 1과 6은 수고. 그죠? 그다음에 금은 1, 2, 3, 4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래서 사구금 이렇게 다 톤은 가운데니까 중앙에 5개에 5개 합이 10개 5와 0 이렇게 돼 있죠. 네. 맞죠? 요게 이제 이 하도에 나와 있는 그림이에요. 상생도에 나와 있는 그런 상생도에 나와 있는 거 38, 27, 50, 49, 16. 요 그래서 이 숫자는 명리 지금 현대 명리에서는 굉장히 중요시하게 쓰는데 요 바로 그 오행의 기운을 담고 있다, 내포하고 있다. 그래서 개운적인 측면에서 지금 저기 가면 상담하러 가면 이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실 거예요. 만약에 목의 에너지가 약하다, 목이 뭐 용신이다 이러면 뭐 이름에 들어가는 소리 글자는 자음으로는 이걸 쓰고, 그죠? 그다음에 숫자는 3과 8을 쓰고 뭐 이런 얘기를 해요. 뭐 전화번호도 뭐 그런 것과 쓰도록 하고 비밀번호도 뭐 순서는 없지만 그런 거 써도 좋다 뭐 이런 얘기들까지 합니다. 그에 대한 근거는 숫자에 대한 근거는 숫자에 대한 기운의 근거는 확인을 아직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역에 근거된 거거든요. 역에 근거된 이게 이제 태호 폭격 중국에 이제 선사시대에 나오는 가장 우리나라 당군 신화에 나오는 그런 내용과 같은 그 할배가 그죠? 이 하도로 용마야에서 하도라는 그림을 보고 요걸 찾아낸 거예요. 요걸 그래서 이걸 역으로 좀 쓰여지는 거예요. 오행에 상송대에서 상생도에서 역으로 쓰여지고 있다. 그 역이 가장 근원지예요. 그래서 이제 주역이 만들어지는 거고 주나라 때 그렇게 쓰여지고 있다 현재. 그 다음에 좀 더 내려오면은 방위로는 보면 이미 다 우리 한 내용입니다. 보면은 기본적으로 가장 근원이 수예요. 수. 의에 보면 제가 자꾸 목을 강조하지만 제가 목을 강조하는 이유는 목은 양의 시작이거든요. 항상 움직임이 시작이거든요. 우리 사람이 태어나서부터가 목부터거든요. 그래서 항상 저는 이제 목을 시작합니다. 시작하는 에너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자꾸 목을 이야기하는데 그 이전의 근원지는 씨앗인 거죠. 그 상태는 수이다라는 거죠. 수. 그죠? 그래서 수는 방위로는 북쪽에 해당된다. 그 북쪽. 그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민속신앙에서는 북쪽을 뭐라 하면 귀신이 있는 동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또 과거에는 황제가 있는 동네잖아요. 황제가 사는 동네. 그래서 굉장히 신성시하고 이랬는데 그 북쪽에서 보면 자, 우리 자축으로 목, 시계방장이죠. 목화 토금수로 상생하더라. 그래서 그 걔들도 동남, 그죠? 동남, 서북으로 되고 오상은 목은 인을 상징하고 근본적으로 목의 기운은 목기가 강한 사람들은 어떠냐면요. 이제 목의 성정은 이렇습니다. 강하면 오히려 그 이제 역효과가 나는 거죠. 이제 좋지 않은데 좋지 않다는 것은 너무 이 사랑이 아니라 이제 자기 주관적이 돼요. 그래서 독선적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렇지만은 근본적으로는 목이 잘 있는 사람들은 의질다. 이제 그러한 사랑하는 이제 그런 마음을 근본적으로 갖고 있고 화는 성격이 어떻습니까? 화난 성격은 불 같잖아요. 푹푹하지만 예의를 상당히 중시한다. 이런 얘기들입니다. 토는 오상은 신이 믿음을 가장 중시하고 금은 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거. 그러면서 의리 이런 걸 이야기하다. 수는 그 지혜를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수는 항상 조용하니까 조용한 가운데서 머리를 쓴다. 이런 이야기가 좀 좋습니다.
계절도 절기도 이제 이미 다 했죠. 봄, 여름, 가을, 겨울 했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오색, 오색은 우리가 많이 적용합니다. 오색은 목은 청록이라고 돼 있죠. 청색, 청록색. 이 그냥 목이 청록색이다 이렇게 그냥 단순히 외우려고 하시지 말고 목은 봄이에요. 봄의 오행이 목이죠. 그럼 봄은 온 초목이 파릇파릇하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청록색이구나. 목은 봄의 기운으로서 청록을 말하고 화는 여름의 기운이 어떻습니까? 꽃이 만발합니다. 그죠? 꽃이. 그래서 붉다. 색은 붉다. 붉은색. 붉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 색으로 서쪽은 토는 우리 말 그대로 황색. 황색을 뜻한다. 금은 서쪽에 흰색. 금은 흰색을 뜻하고 수는 검은색을 뜻하는 거죠. 검은색, 흰색 이렇게 이걸 이제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개운적인 측면에서 많이 사용하는 거예요. 개운적. 만약에 내가 목이 잘 있는데 수기가 약해요. 또는 수가 잘 있는데 금기가 약해. 그러면 어떤 내용입니까? 뭐 하나가 잘 있는데 하나 오행이 잘 있는데 그 생해주는 그 오행이 부족하다는 것은 잘 있는 이 오행에 어떻습니까? 이 젖줄이 없다는 거죠. 그 결국은 뭔가 수가 잘 안전하게 잘 있으려고 하면 수원지가 잘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 목이 잘 있으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그 목에 이 생해주는 이 자양분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이런 상태가 돼야 되는데 만약에 명을 들었을 때 그 잘 있긴 하나 그의 연결고리가 되는 그 자양분이 되는 그 오행이 없다라고 하면 우리 이제 그걸 이 명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유지 또는 더 좋게 하기 위해서 이걸 쓰는 거죠. 써서 이렇게 이제 도와주게 하는데 그럴 때 이 색깔들도 많이 활용을 한다. 우리 옷이 색깔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옷도 색깔도 이래 하고, 그죠? 그 다음에 이름도 이렇게 바꾸고, 영희, 그죠? 이렇게 바꾸고, 또 아까 숫자도 했잖아요. 전화번호도 용 쓰는 거죠. 말 그대로 노력을 많이 한다, 용 쓴다. 이렇게 활용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고, 우리가 진짜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오장육부 질환이 나옵니다. 그 밑에. 오장육부 질환이 굉장히 잘 맞습니다. 굉장히 잘 맞아요. 그 목의 에너지와 관계, 목의 오행과 관계에 있는 오장육부는 간, 담, 간장과 썰개, 그죠? 간, 담을 말하고, 질환으로서는 신경, 얼굴, 그죠? 뭐 두통, 이제 이런 걸 갖다 이제 목의 질환이다라고 이야기하고, 화의 질환을 보면은, 화는 심장 소장을 말합니다. 심장 소장. 그 다음 질환으로서는 눈병, 뭐 고혈압 이런 게 연관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토는 위치가 가운데에 있기 때문에 비위라고 합니다. 비위. 그 다음에 피부, 또 당뇨도 되어 있습니다. 복부 이제 이렇게 되어 있고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의 오행은 금은 폐, 호흡기, 폐 또는 대장, 그죠? 대장 말하고, 근데 질환으로서는 골, 근골, 그죠? 뼈, 사지 또는 호흡기 질환. 수오행은 관장하는 것은 신장, 방광, 그죠? 그다음 자궁, 혈액, 생식기 쪽을 말한다. 그런데 제가 임상해 본 결과로는 다 맞아요. 퍼센테이지는 거의 100%라. 그런데 어떤 경우 하면은 상당히 적중률이 높을 때는 적중률이라 하기는 좀 그런가 모르겠는데 명속에서 이래
명이 8글자의 명이 있으면 이 명 속에서 어떤 하나의 기운이 약한 오행이 고립돼 있을 때, 바둑판의 아다리처럼 고립돼 있을 때, 여기든 어디든 그 하나의 약한 기운이 고립돼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제 인목이나 목이 하나 있다, 그죠? 목이 있다. 목이 있으면은 금극목 하잖아. 그죠? 어떤 이런 여기도 만약에 완전 바둑판 아다리잖아. 완전 고립된 거죠. 이런 상태가 있으면 이 목의 성정에 완전히 기운이 진짜 약합니다. 그런데 되면 이 사람은 이 명을 가진 명주는 이미 간, 담 또는 여기 질환이 나타나는 것은 어디입니까? 신경 이쪽 쪽에 이미 기가 약하게 돼 있다. 그러면 언제 대운이나 세운에서 다시 이 글자를 중형하거나 하면은 그때 이제 이 병이 이제 이 발병하는 거예요. 그 질환이 나오기도 하고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걸 그래서 형충이 오는 해거나 그죠? 그다음에 합에 의해서 합거라는 게 있어. 합에 의해서 날아가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가 있냐면 놓여진 자리가 절지에 놓여 있으면 그죠? 절지에 놓여 있으면 볼게요. 만약에 을월에 유절지예요. 가장 기운이 약합니다. 을유라면 그죠? 바위 위에 쇠 위에 요 약한 그죠? 약한 요 생명체가 하나 있는데 만약에 요게 금으로서 만약에 이 경금은 결국은 이제 합을 하니까 경금이 있어도 나빠요. 나쁘고 또 만약에 이 신금일간이기나 이래 됐을 때 경금 해가 오면 을경합하죠. 을경합에서 어디 됩니까? 합금 되잖아요. 합금.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보면 상당히 이 갈대 떠가 있잖아요. 이미 뿌리를 못 내리고 있는 상태거든요. 이 글자가. 그런데 그나마 내 명에서 굉장히 위치가 안 좋게 있는데 어쨌든 간에 잘 견뎌왔어. 견뎌왔는데 경이 오니까 날아가다. 그러면 신금일간의 연은 누굽니까? 제잖아, 제. 부인이잖아. 남자 명에서는 부인이 될 수 있다. 또 여명에서는 또 아버지도 될 수 있고, 그죠? 남녀 명에서 아버지도 될 수 있고. 이럴 때 이제 이 경금이 날아오면 굉장히 좋지 않다. 그런 어떤 그런 좋지 않은 환경이 있을 때 이럴 때 상당히 위험하다. 그렇게 또 보는 경우가 있다. 이거예요. 자, 이래서 질병 같은 경우도 오장육부 관여되어 있는 질병 같은 경우도 내가 명을 열어보니까 오행이 약한 오행이라면 그 오행에 소속되어 있는 장기는 내가 기운이 약하다. 선천적으로 내가 좀 약하게 타고 태어났구나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보약 드실 때 어떻게 드시면 되겠어요? 그 오행과 관련된 그렇죠. 지금 그 한의학 하시는 우리 선생님들 다 그래 하시잖아요. 일반적으로 보약 마간 짓잖아요. 보약. 그죠? 그 강해서 한 게 있고, 이 허실이라, 허실. 우리도 허실인 거죠. 만약에 목의 기운이 강하면 간담이잖아요. 그럼 그 간은 어떨까요? 실정에 의한 병, 허정에 의한 병, 허는 부실에서 오고, 실은 강해서 오죠. 실은 어떨까? 허는 기능 저하, 그죠? 간 기능 저하, 실은 지방간, 간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명리적으로도 그걸 알아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고, 그 밑에 시간은 이제 다 아시죠? 자시, 축시, 자축, 임모, 진사오미, 시간은, 그죠? 시간은 제가 따로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은데, 예.
자, 오늘 이 부분에서 말씀드리고, 자, 지금까지 이제 한 내용은 이제 음양오행론은 다 한 거예요. 음양오행의 상생상극까지 했으니까 다 한 거예요. 그럼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한 장 넘어가면 이제는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 왜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는지, 또 천간의 것은 기운, 생각, 형이상적인 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내 생각의 방향성을 말하고, 그죠? 지지의 거는 현실을 말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왜 일어나는지, 아니면 원래 또 일어날 수 있는지, 또 예방 가능한지, 그런 것들을 알아보는 시간은 다음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전반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질문하셔도 좋습니다. 예.